자기 면역 질환 중 하나인 피부병, 건선. 건선은 피부에 은백색 비늘로 덮여있는 다양한 크기의 붉은색 부신,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나다 여성 데브라 에반스 또한 중증건선 때문에 일평생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속된 왕따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으며 애인을 사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뿐인 인생. 그녀는 삶을 스스로 거두기 전 평생 동안 꿈꿔왔던 한국에 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 한국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꿈만 같았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한 채 캐나다로 돌아온 데브라. 그리웠던 딸을 다시 본 부모님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머니는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에반스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울산에 살고 있는 데브라 에반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원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동부에 위치한 포트 세인트 존이란 조그만한 시골 도시 출신입니다. 시골 마을이나 다름없는 곳이라 인구는 2만 명 정도인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고즈넉하지만 저에겐 끔찍하고 가슴 아픈 기억만 남겨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증건선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 몸과 얼굴에 있는 항상 하얗게 일어난 각질과 함께 붉은 반점들을 보고 아이들은 하얀 거북이 등껍질을 온몸에 달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저를 못생긴 거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한 명도 없었죠.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시골 사람들은 저를 무슨 전염병 환자 보듯이 취급하곤 했죠. 제가 9살 때였을 겁니다. 어떤 학부모가 저희 학교에 씩씩거리는 발걸음으로 항의하러 온 적이 있는데요. 시끄럽게 난동을 부린 그 학부모는 교실까지 쳐들어와 대놓고 저를 가리키며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쟤를 저렇게 놔두면 우리 아이가 전염되면 어떡하냐고 항의했죠. 건선은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인지 어쩐지 자꾸 사람들은 저와 가까이 있으면 전염될 거라는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점점 대인 기피증이 생긴 저는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전환해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려 했지만 마땅한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비스직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도 다들 저를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곤 했죠. 제가 꿈꾸는 직업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생계를 위해 선택한 직업은 상담원이었습니다. 상담원은 컴퓨터만 있으면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사람과 꼭 대면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어린 시절 첫사랑이 저를 격렬의 시선으로 보던 기억은 남자를 만날 시도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런 저를 더 절망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선은 피부에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건선 환자들은 건선 관절염이라고 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 척추가 붓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1 채팅 상담원이었던 저는 손을 하루 종일 사용해야 했는데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미칠 듯이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관절염은 점점 악화되면서 타자를 치기 힘들어졌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상담원을 관뒀죠. 제 병은 생계수단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릴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건선 환자들은 저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를 하고 세상을 뜨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군요. 저는 제가 삶을 끝내기 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자 바로 떠오른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콕 박혀 있었던 저는 K-팝 가수들의 뮤비를 보는 게 취미였는데요. 아이돌들은 뮤비나 무대 외에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재밌게 노는 일상 모습을 올리곤 했는데 거기 나온 서울의 예쁜 카페들과 명동거리, 한강공원 등은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저는 세상을 뜨기 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한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고
독립해서 사는 다른 캐나다인들과 달리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다 보니 저는 제 월급에 비해 돈을 많이 모은 상태였죠. 제 한국행에 대해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때문에 한국이 미세먼지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며 미세먼지는 피부에 안 좋은데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피부병이 악화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방을 직접 보지 않아도 서울 집을 렌트할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모든 것이 풀옵션이라 참 편리했고 한국 아이돌 컨텐츠에 나왔던 온돌도 써봤는데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물이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석회수가 많은 편인데요. 캐나다 정부는 미네랄 칼슘 농도가 높은 수돗물을 보고 석회수라고 생각한다고 오해를 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캐나다가 고향인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같은 캐나다라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몇몇 지역은 미네랄 칼슘 농도가 아니라 실제로 석회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나다 집에서 살 때는 가습기에 수돗물을 부으면 다음날 진동자에 떠있는 하얀 덩어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건조한 식기류에 하얀색 얼룩이 남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룸은 물론이고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수가 잘 되는 지역에 있으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제가 가끔씩 서울 말고도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어딜 가든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안심한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더 물을 자주 마시고 더 자주 샤워했습니다. 저는 씻는 걸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석회수 물 때문인지 샤워를 자주 하면 이상하게 몸이 따가웠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샤워와 물 마시기 외에도 저는 병원도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병원비가 0원인 무상 의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캐나다는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어떤 병원을 가든 예약을 하고 가고 예약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전문의 같은 경우는 소견서를 써야 만날 수 있는데 소견서를 쓴다고 해도 수개월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만 해도 1차 의료기관에서 써준 소견서가 있었는데도 6개월 만에 피부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예약을 잡는 병원들도 캐나다만큼 오래 걸리지 않았고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의료비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병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채소, 과일, 잡곡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식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비빔밥같이 채소가 들어가는 요리가 많았거든요. 저는 종종 간식으로 고추장이나 쌈장에 오이나 고추를 찍어 먹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서 종종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본 것이었는데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저는 고추는 다 매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오이고추라는 게 있어 저같이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이들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지속한 지 2달쯤 됐을까요?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백색 각질과 붉은 발진이 올라온 부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갔고 특히 얼굴 부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게 피부가 좋아지면서 머릿결도 같이 좋아졌는데 아마도 샤워를 하면서 깨끗한 물을 쓰다 보니 생긴 변화 같았습니다. 2달쯤 됐을 때는 더 이상 선글라스와 모자는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줄어들어서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길거리를 걷게 됐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안에서는 아예 맨 얼굴로 음료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전에는 마스크를 써도 항상 모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안 보이게 숙이고 먹었는데 이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몸도 원래 가지고 있던 발진 부위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이제 저는 가끔씩 소매를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에 변화가 찾아오자 제 생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석 달 동안 행복하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이대로 죽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자는 생각은 아예 사라져버렸죠.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기겁을 하며 반대하셨지만 저는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제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의 의견도 바뀔 거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을 출국하여 캐나다로 돌아온 저.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와 있던 부모님은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고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저를 보고
경악의 눈빛을 보이셨죠.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은 어머니는 제 얼굴과 몸을 만지면서 믿기지 않는 듯 몇 번이고 확인한 다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리 가족 아무도 그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지요. 저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제가 왜 한국으로 가려는지 이해하시게 되었고, 저는 현재 대한민국 울산에 살면서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선은 완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하지만 이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건선 환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병명 부위가 줄어들었지요. 한국은 앞으로도 저의 평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